안녕하세요. 세어마을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최준영입니다. 자, 오늘은 경교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프린트 문항 중에서 방정식과 부등식 주요 문항 딱 4문제 정도만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일단 px, 3차 다항식 p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우리 항상 습관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먼저 체크를 한번 해놓고 문제 들어갔으면 좋겠어. 지금 p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값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저 px에다가 1을 대입하고 나서 1을 뺀 것과 똑같다라는 것 정도는 그래도 정해놓고 구해놓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x에 대한 3차원의 px는 0은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갖고, 여기서 잠깐 끊을게. 지금 a, b, c가 실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를 갖겠어? 켤레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래서 이 두 허근이 켤레근이다라는 것 정도도 당연히 읽으면서 여러분 파악이 돼야 되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은 5다. 오케이, 알겠어. 자, 나 조건 읽어볼게요. x에 대한 3차 방정식 p 3x-1은 0은 한근 0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지금 어차피 x에다가 3x-1 대입하더라도 실수계수를 가질 테니까 이 허근들도 뭐겠어? 켤레근을 가진다는 거 알 수 있겠지.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3차 방정식 p 3x-1은 0이 한근 0을 갖는다라고 지금 주어져 있잖아. 이 한근은 당연하게도 x에다 대입하셔야 돼.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거 p-1이 0이구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px는 0이라고 하는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과 다른 두 허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더 보도록 하자. 자, 그럼 그랬을 때 지금 가족권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이 5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파 베타를 곱한 것이 5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지금 p 3x-1의 근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px는 0의 근이 알파 베타인 거니까 결국 3x-1이 알파 또는 베타가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으면 그것이 곧 이 방정식의 근일 것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빠르게 x가 얼마? x가 3분의 알파 플러스 1 또는 얼마? 3분의 베타 플러스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도 당연히 허근이겠지. 이 두 허근의 뭐가? 합이 2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둘을 더해보면 3분의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이게 얼마다? 2다라는 것을 문제에서 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4다라는 것을 알아냈으니까요.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세워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px를 뭐 할 수 있어? 인수분해를 해낼 수가 있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x제곱에 두근의 합 4고요. 두근의 곱 5인 거니까 이것을 px가 뭘로 갖겠다? 인수로 갖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px는 x 플러스 1을 근으로 갖고요. 인수로 갖고 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인수로 가진다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해놨으면 사실 어렵지 않게 답을 알아낼 수 있겠지. 그리고 이것을 다 전개해서 a, b, c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알아내겠다? p1에서 1을 뺨으로써 알아내겠다라고 우리 처음에 정해놨었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1 대입해서 구해내시면 되고요. 사실 이 문제의 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잘 봐. 지금 허근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어때? 바로 켤레근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2차식 인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p 3x-1과 같이 x자리에 다른 어떤 1차식이 대입되어 있는, 합성되어 있는 이런 방정식을 다루실 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빠르게 근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자, 이 문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 문제가 이제 4차로도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막 많은 변형 문항들을 만들 수 있는데 4차로도 변형되어서 나올 수도 있고, 이 주어진 조건들이 뭐 허근의 제곱의 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변형되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 번 그 학생들한테도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도 많이 말을 했던 그런 문제인데요. 한번 읽어볼게.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근을 알파, 베타라, 감마라고 하자. 여기서 이제 세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실근인지 허근인지는 모르는 상태야. 자, 그 상태에서 2알파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감마에 전체 제곱을 했더니 뭐가 됐대? 마이너스 81이 됐대. 아, 보자마자 어때요? 알파, 베타, 감마 중에 무조건 허근이 두 개 있구나라는 여러분 결론을 내리셔야겠지. 아까 문제와 마찬가지로 실수 계수를 뭐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켤레근을 가질 것이고요. 그 켤레근, 즉 하나만 있을 수 없어, 허근이.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가 허근이고 하나는 실근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 결론을 내놔야겠지.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알파와 2베타, 즉 알파와 베타의 뭐가 똑같아?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가 켤레근이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실수이기 때문에 얘가 절대로 허수가 될 수가 없어. 특히 지금은 순허수가 되어야 되지, 그치?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문제 형태가 만약에 학교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들 케이스 분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파와 베타, 즉 개수가 같은 것 중에 하나를 빠르게 실수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둬야 돼? 나머지 두 개는 당연히 허근일 테니까 나머지 두 개는 켤레근 형태로 잡아놔야겠지, 그치? 자, 다시 빠르게 알파를 얼마? 지금 1이라고 하는 실근 갖고 있잖아. 1이라고 두시고요. 베타를 P 더하기 QI, 감마를 P-QI와 같이 어떻게 나오라고 그랬어? 이렇게 켤레근 형태로 여러분이 잡아놔야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잡는 것이 어쨌든 제일 중요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고민 않고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2 더하기 얼마? 실수 부분만 보고 있어요. 2p 빼기 p니까 p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게 이제 실수 부분이야. 자, 그럼 허수 부분은 어떻게 되지? 2qi에서 이걸 뺀 거니까 더하기 3qi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을 거듭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81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p는 얼마고? 마이너스 2일 것이고 q는 얼마다? 뿔마 3인데 내가 3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 자, 그러니까 결국 베타랑 감마를 완벽하게 뭐 했어? 구해놨네. p가 2였고요. q가 3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베타와 감마를 깔끔하게 다 구해놨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야? 켤레근, 이 두 켤레근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만들어 주셔야 돼. 2차식 인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두 근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두 근의 합이 4고요. 두 근의 곱이 13이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식이 사실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3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얻어내셔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은 물어보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생긴 식이지만 이게 아까 문제와 같이 뭐 a 더하기 b 같은 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달라질 수 있어, 변형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지금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내가 만약에 이 3차식을 fx라고 한다면 요건 fx에다가 몇 대입한 거야? 몇 대입한 걸로 표현 불가능하지. 얘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4라고 여러분들 바로 알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아까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구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정리해 놓으면 참 좋았긴 했겠는데 제가 급해가지고 이 조건이 더 중요해. 이걸 보고 바로 이렇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도 구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못했던 분들도 지금 내가 이제 알려주고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바로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하시더라고. 여러 학생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 이거 보고 나 이거 생각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꼭 생각할 수 있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fx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랑 x-1 인수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거니까 요게 fx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해서 답을 찾아주면 되겠다. 거기다가 마이너스까지 곱해야 돼.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결국 개수가 같은 두 근 중에 뭐가 있다? 실근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 문제, 원래 네 문제 풀기로 했었잖아. 이 전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혼자 풀어보는 것으로 하고, 이 마지막 문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죠. 작년 아마 6월 교육청 문제였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혼자 힘으로 해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제가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읽으면서 문제를 풀지 않고 이 상황 자체를 전부 다 분석을 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을 마지막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잘 따라와야 돼. 여러분, 이 연립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2차와 2차, 2차와 1차, 1차와 1차 등의 연립부등식의 해가 어떤 모양으로 나온지 정도는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2차와 1차의 연립부등식의 해 중에 가능한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해가 사이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뭐가 나올 수도 있어? 무엇보다 크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작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야. 괜찮나요? 괜찮나요? 자, 그런데 2차와 2차의 연립부등식의 해는 절대로 이런 두 가지 모양은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가능한 게 있다면 꼭 가서 와줬으면 좋겠어. 절대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생각, 정리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았던 학생들은 아마도 이 문제를 보고 굉장히 당황했을 거야. 왜? 2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의 연립부등식의 해인데 갑자기 P보다 작다가 나왔대. 그럼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모양을 생각하다가 1분, 2분, 3분 흐르고 다음 문제로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작년에 아마 많은 고1 학생들이. 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리가 조금이라도 되어 있었던 학생들은 결국 둘 중 하나가 뭐여야 되는구나, 1차 부등식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지. 자, 그러니까 바로 케이스 분류로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 됐을까요? 첫 번째, 저 위에 있는 2차 부등식이 사실 1차 부등식이었을 때, 즉 A가 0일 때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가 0이면 저 위에 있는 부등식에다가 A에다가 0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 BX 더하기 B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지? BX 더하기 B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오케이. 자, 근데 이건 이제 풀 수는 없어요. 왜냐면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둡시다. 자, 두 번째, 이 녀석에다가 이제 B에다가 0을 한번, A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BX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의 X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지, 그지? 그리고 얘가 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러분? 괜찮나요? 자, 저는 이거 안 되거든, 이 상황이. 저는 이거 안 되는 상황 자체를 B의 값의 범위를 나눠서 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B의 값의 범위를 나누지 않고, 잘 봐봐, 지금 이걸 잘 들여다보면 얘를 X로 인수분해 해보시면 어때? BX 더하기 B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양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 당연히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풀 때 당연히 얘가 음수라고 여러분들이 뭐해? 가정해놓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로 나눴을 때 x의 값의 범위가 0보다 크구나. 즉 이 밑에 있는 부등식의 해가 0보다 크다 였던 거야. 당연히 이 위의 부등식을 만족한다라는 가정하에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연립부등식의 해가 무엇보다 작다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어때요?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겠지, 그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바로 2번 케이스. 자, 2번 케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번 케이스는 뭐야? 이 두 번째 있는 2차 부등식이 사실 1차 부등식이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 자, 봐. A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이 0일 때를 한번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B 대신에 그냥 마이너스 A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지. 자, 그럼 위의 식에다가 한번 대입해 보시면 어떻게 돼? 위의 부등식은 AX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좋습니다. 자, 2번 부등식은 어때? 다 대입했나요? X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요? 괜찮니? 자, 여기에서 제가 수업 때 잠깐 학생들한테 시간을 주면서 뭐를 물어봤었냐면, 얘들아,
이 A가 일단 양수일까 음수일까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어.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도 A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잠깐만 멈춰놓고 고민해봐. 안 멈췄지? 나 다 알아요. 멈춰놓고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 잘 봐. 지금 만약에 AX제곱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없었다면 결국 이 2차 부등식은 어때요? 해가 모든 실수거나 아니면 뭐가 되겠어? 해가 없다가 될 가능성이 있겠지. 그치?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실근이 뭐 해야 돼? 있긴 있어야 돼. 저는 그런 의미로 A가 0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무조건 바로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민이 조금 되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래? 지금 이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이 좌변 2차 함수 AX제곱 더하기 1 같은 경우에 0,1이라고 하는 뭐는 꼭지점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야. 그럼 만약에 아래로 블록이었다면 어때요?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가 없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때? 당연히 위로 블록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A가 0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것을 사실 한 큐에 알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그때 해는 뭐가 되는 거야? 요 근의 바깥. 무엇보다 작고 무엇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을 했을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봐. 지금 이 녀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X제곱이 무엇보다 작거나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럼 당연히 X제곱이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작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당황하지 마. 지금 A는 이미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양수거든. 양수처럼 갖고 노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니? 근데 갑자기 부등호방이 왜 바뀌었지? 글쩍글쩍 제가 뭐 어디서 잘못했죠?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A로 나눴으니까 부등호방이 바뀌어야죠. 그죠? 깜짝 놀랐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럼 이제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다. 이 결국 위에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가 루트 마이 이거 쫄지 말라고. 이거 어차피 양수야. 거나 X가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리고 밑에 부등식에는 풀 수 있죠.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 그래서 이 두 부등식의 연립부등식의 해가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무엇보다 작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잘 봐이 한 놈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죠? 한 놈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럼 요 밑에 놈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 무조건 얘와 얘 사이거나 왼쪽에 즉 얘보다 넘지만 않으면 돼요. 추가적인 범위가 생기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만 생기면 되는 거야. 그지?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이지. 그지?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어떤 것보다 작다? P보다 작다라고 하는 연립부등식의 해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야 그러면? 이 부등식만 잘 풀면 돼. 풀어봅시다. 잘 봐이 둘 다 양수야. 그러니까 양변을 제곱하더라도 당연히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근데 양변을 제곱하실 때 당연히 어때? 이거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 모양 자체가 양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쫄지 않고 다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결국엔 양변에 A 곱해서 정리해보면 아하 이런 범위여야만 하는구나. 보자마자 어때요? 일단 디귿 틀렸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쭉 따라왔지만 부등호 실수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나도 했는데 방금. 그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 A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의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니은 볼까요? A가 이미 음수였고 B는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B는 당연히 양수가 맞았겠지. 그지? 괜찮아요? 자 이제 A가 마이너스 1일 때만 한번 보도록 할게. A가 마이너스 1이면 실제로 얘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일 여기가 1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해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P는 마이너스 1이 맞았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다라고 하고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변형돼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딱 하나야. 그냥 둘 다 2차 부등식 형태이지만 둘 중에 하나가 뭐일 수도 있다. 1차 부등식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계속 뭐 해야 돼? 감안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의 시작에 연립부등식 2차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2차라는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 계속 1차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1차식까지도 없어지는 그냥 상수항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 괜찮나요? 자, 이제 우리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죠. 그 남은 시간 동안에 프린트 집중적으로 학습하시고 그거에 대한 변형 문항 또 기출 문제들도 꼭 한 번씩 풀어보시면서 이 학교 시험에 대한 대비를 잘 하시면 분명 1등급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최준영이었습니다. 화이팅!